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워낙 화려하게 시장이 출발을 했던 터라 기대감이 강했었는데요. 하지만 화수목 오늘까지는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 초반에는 낙폭이 그리 깊지 않았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좀 지날수록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에 기대하는 측면들이 많은데 물론 공매도 금지 이슈와 실적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도 상당히 있지만 반면에 시장의 일각에서는 다시 한번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팍스 브런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과 또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미국 시장 보시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가 0.12%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은 0.08%, S&P 500 지수는 0.10%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어제로서 다우존스는 7거래일 동안 상승을 해주던 랠리를 멈추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당분간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상승세를 지금은 약간은 멈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좀 긍정적인 해석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엇갈린 흐름 속에서 나타났는데요.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언급들을 내고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는 시장 경제가 둔화되고 내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혼조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채금리 상승률도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이 10년물에서는 나타났지만 2년물에서는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해석하기가 어렵고 좀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 어제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다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오가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게임 업체죠. 테크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5%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을 이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리비안이라는 종목은 이제 전기차 판매를 좀 줄이겠다라는 소식으로 어제 5%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ARM이 상장 이후에 첫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 실적 발표 4분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시기상 늦춰진 점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서 6%의 하락세를 보였던 전일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오늘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0.08% 약보합권 수준으로 다행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좀 더 강한 하락세가 보여지는데요. 0.91% 하락하면서 803.6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일 외인들의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지금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량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392억 원, 코스닥에서 18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엇갈린 흐름 속에 코스피에서는 360억 원 매수, 코스닥에서는 443억 원을 매도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또 코스피 쪽에서는 매도, 코스닥에서는 813억 원을 순매수해주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개인, 외인, 기관 모두 수급 형태가 좀 다르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셨고요. 그 다음에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강세 테마에 스마트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종목들 먼저 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뭐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도 보실 수 있는데 오늘도 5%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1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의 수익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의 로봇 부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죠. 또 아미노로직스라는 종목이 지금 2위에 이름 올라와 있으면서 8.68%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또 루닛이라는 종목이 19%의 상승 보여지고 있는데 의료 AI 쪽으로의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오늘 또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까지 있게 되면서 20%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규 상장한 메가터치라는 종목은 43%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 시각 강세 테마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오르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 테마를 잡는 것이 쉽지가 않은 오늘 시장인데요. 그중에서도 좀 강한 테마 살펴보자면 스마트폰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 아이폰들이 그동안에 애플이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아이폰 이 공급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초기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또 중국 쪽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두렵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지금 평가를 해본 결과 판매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게 됐고 또 공급망 점검 결과도 생산 계획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폰 대표 관련주로 볼 수 있는 LG 이노텍도 역대 최고 수준의 컨센서스 5,303억 원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와지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스텔스 물질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테마의 가장 급격한 상승 중인 지금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전일 시간에서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물질은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해서 흡수율을 줄여줄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헬기 유리창 같은 데 사용이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맥신에 이어서 또 단기 테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한 힘 가져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또 맥신 테마 그리고 슈퍼 박테리아 등 오늘 단기성 테마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받는 테마에 탄소 나노튜브, 콜드체인 이런 종목들이 있겠네요. 자, 이제 저희가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좀 테마 장세가 이어지는 듯한 흐름인데요. 우리에게 또 엄격한 조언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출연해주고 계시죠?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날 상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정말 갈팡질팡 하시면서 도대체 시장이 왜 이래? 정말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실 텐데
오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차 전지주들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장을 정말 좋게, 기분이 좋게, 또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지금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2차 전지 섹터인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 멘토님께서 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점검부터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마 장세가 시작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망이 필요할 것 같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지 한번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외국인들 자본이 계속 이탈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뭐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달러 인덱스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신흥국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거기서 나오는 이탈이 결국에는 국내 증시 하방에 대한 그런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코스피 2400선은 좀 지지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코스닥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2차 전지 위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네. 봤을 때 지금 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냐 안 하냐 이 시점에서 지금 어쨌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돈 풀기 정책이 지금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은 왜 자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이거예요. 미국 주식 왜 이렇게 잘 가요? 미국 주식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잘해요. 다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이번에 환율 대상국에서도 빠진 게 결국엔 그 환율 대상국 지정이 되려면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야지 그게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지정이 해제됐다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뭐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경제 지표들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한국은행이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와 지금 연결되어서 이렇게 지금 국내 증시가 계속 원래는 미국 증시 올라가면은 같이 커플링 현상이 나왔는데 네. 완전 디커플링 맞아요.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미국 시장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기업들의 실적을 잘 내줘도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는 좀 둔감한 흐름들 그리고 오히려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장 점검을 꼼꼼하게 해보고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찾아가야 된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국 지표가 10시 한 30분 정도에 발표가 되잖아요. 뭐 PPI 지수 이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금 수출 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중국의 이 지표가 왜 중요한 건지 어떻게 나와야 우리가 좀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어떻게 좀 나왔으면 좋겠을까요? 지금 일단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중국의 경제 부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린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가 무너지면 지금 어쨌든 글로벌 증시 자체가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빠졌던 부분이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적자가 폭이 엄청 컸기 때문에 빠졌는데 자 중국은 미국이랑 통화 정책 자체가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지금 긴축이잖아요. 네. 돈을 지금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은 3년 동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풀어서 소비를 해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러면 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공급량을 늘리면은 원래는 가격적인 부분이 그럼 수요가 받쳐주면은 가격이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요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원래 돈을 풀어주면은 원래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수요가 안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PMI 지표랑 뭐 물가 지수랑 이게 다 높게 나와야 됩니다. 미국은 낮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은 높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중국 CPI, PPI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좀 높게 나와야 좋겠다라고 중국 생각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거죠. 네. 통화 정책 자체가 돈을 풀어서 네. 수요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인데 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려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올라가는 맞아요. 건데 그럼 안 오른다라는 거는 뭐예요? 뭔가 걔네들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공급은 많은데 그렇죠. 지금 돈이 안 잡히는 예,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중화권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소비가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거에 수입을 해갖고 중국에서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다 상관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주에 또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까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미국의 영향과 또 중국의 영향 속에서 좀 안 좋은 이슈들은 다 받는 것이 국내 증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목별로 대응 전략 잘 세우실 수 있게 이렇게 시장 점검해봤고 다음은 좀 테마나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앞에서 시장 점검해 주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2차 전지 급락에 대한 이야기 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리비안이 8% 정도 급락을 했었고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공모주 청약 기간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기관 수요 예측에서 좀 부진한 성과를 겪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기대감도 사실 막 뜨거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선방했다 어제 이런 뉴스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주들 지금 계속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 것인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지금 만약에 고점에 사셔서 보유하고 계시면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중을 확대하시면 안 되고 네. 가지고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보유는 해라. 네. 왜냐면 이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뭐 지금 계속 폭탄을 맞는 이유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 수주 잔고부터 시작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리비안 그리고 GM 그 지금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동안은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팔릴 것 같아서. 네. 근데 막상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기 전에 고민을 합니다. 아니 충전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멀죠. 왜냐면 근처에 없어요. 인프라 구축 자체가 안 돼 있고 미국은 네. 땅덩어리도 넓잖아요. 거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 그 전기 충전소가 하루아침에 다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야 되는 걸 알겠어. 탄소 중립 정책과 뭐 이런 것들에 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 건 맞아 알겠는데 막상 사고 나면은 불편하다라는 점들이 자기네들도 와닿으니까 이게 전기차 수요가 진짜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야 많이 만들었는데 안 팔리네? 이러니까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 거고 그럼 자 보세요. 그 판가를 내렸다라는 거는 그럼 판가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가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이 심장이 뭐예요?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테슬라에서 차값을 인하했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양극재 공급하는데 그러면은 그 원가를 그대로 판가에 이전시켜야 되는 구조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4분기 내년 실적까지 양극재 기업들,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매도 리포트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너무나도 동의가 되거든요. 지금 상황도 다 주가를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보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네. 왜 그래도 우리가 믿고 가져가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네. 그 사실 2차 전지가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뭐가 과거에도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조정 받을 때 이거 여기 끝인가 했는데 또 갔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언제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정말 세게 가는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물론 거의 이제 개화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공략할 뭔가 저는 남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의 차세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새로운 배터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뭐 몇 년 뒤에는 다 전기차로 갈아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인프라 구축과 이런 그런 것들이 자꾸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올라올 섹터가 또 2차 전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네. 뭐 지금 사실 손실 폭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다 위에서 사가지고 지금 많이 월요일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손절도 못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다시 되돌림 나올 때 그때 나오셔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가실 필요 없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손실 보는 시기예요. 네. 왜냐면 월요일 날 그렇게 오를 때 내일도 갈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빨리 줄 알았어요? 네. 다시 100만 원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또 다시 손절하고 또 바꾸고 그러면요 자꾸 엇박 타요. 그러면은 물타기 전략도 좀 별론가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가 지금 40만 원대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어서 지금 70만 원대니까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넣어놨다가 네. 나중에 진짜 40만 원 찍고 그때 반등 나올 때 그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차라리 지금 자꾸 사다 보면은 이게 자꾸 비중만 비중이 늘어나고 늘어나죠. 손실만 네. 계속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확대 이런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관망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네. 내가 진짜로 거기 100%다 넣었다 2차 전지에 그러시면은 이거는 좀 비중을 덜어서 현금 만드셔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집중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도 전략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조금씩 이제 축소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이 사라질 산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보유하고 있되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오늘 좀 살펴볼 만한 테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게임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액토즈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뭐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와서인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투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쇼커버링 좀 일시적인 공매도 반등, 금지 예. 이슈 때문에 쇼커버링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로블록스 관련 실적 잘 나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미 선반영된 것 같아요. 사실은 위메이드랑 액토즈 소프트 관련해서 중국 단독 계약 이 이슈 때문에 지금 거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오늘 펄어비스까지 같이 그렇게 가는 게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계속 못하던 꼴찌하던 친구가 갑자기 네. 막 이렇게 1등 해버리면은 되게 정말 선생님이 좋아하잖아요. 큰 근데 축하를 받아야 1등 되죠. 하던 네. 친구가 갑자기 막 2, 3등 해버리면은 더 뭐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주가 지금 사실 올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너무 악재들도 그러니까 많았었어요. 너무 안 좋은 네. 일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뭐야 이제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급이 쏠린 거예요.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오히려 거기에서 쏠린 거고 지금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는 부분이 또 미국에서 그런 게임사들 로블록스? 좋은 실적 네. 그런 것들까지도
좀 화력이 포함돼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좀 좋을까요? 아, 이 꼴찌였던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원동력이 뭐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저는 이게 네. 좀 일시적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이게 게임사들 잘 보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탈바꿈을 한다. 네. 콘솔 시장 우리가 뭐 개척해보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지금 성공하기 전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게임들은 다 먹었어요. 네. 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도 텐센트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지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 다 중국에서 지금 게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게임이 지금 게임이 안 돼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온 건 오케이. 하지만 이게 지속성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 숏커버링의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깜짝 실적들을 발표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긴 했지만 좀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겠다. 그동안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정말 시장에서도 반가운 마음에 좀 더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눈에 띄어요. 지금 게임 테마뿐만이 아니라 오랜만에 정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사실 그동안에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점에 의문문을 가지면서 계속 좀 주가가 내려왔었는데 메타버스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게임이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냥 맨날 안 좋다고 하시니까 이슈는. 로블록스랑 네. 같은 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로블록스도 과거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고 정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라고 판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수급이 쏠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 지속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봐봐요. 지금 이렇게 데스켓방수처럼 올랐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가다가 다시 또 손실로 가버릴까봐 저는 그게 항상 염려돼서 좀 보수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편이고 네. 사실 저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XR 쪽 이슈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거는 사실 개별 이슈라고 봐야 돼요. 그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이 다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던 맞아요. 진짜로 거의 뭐 관뚜껑 열고 들어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되돌림이 세게 나왔다. 그리고 이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자체가 이슈에 되게 민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실적 잘 나왔네. 야 이거 이러면은 뭐 위메이드가 중국이랑 뭐 계약한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단기성 테마로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결국에는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그 이번에 호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실적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럼 이 사업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수급 들어올 때 빨리빨리 수익 내고 나오시면 좋죠. 하지만 잘못해서 꼭지에서 들어가면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게임주도 메타버스도 좀 단기적인 이슈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새롭게 지금 뭐 스텔스 물질 이런 테마들도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네. 뭐 단기적인 이슈로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라고 보기에는 그동안 초전도체 테마로 또 수익을 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항상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반도체 2차 전지만 믿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니까 이 스텔스 물질에 대한 종목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저는 아모텍. 딱 말씀드릴게요. 네. 맥신, 초전도체 다 똑같아요. 이거 지금 이것도 단기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왜 물어보면 안 좋게만 얘기하냐 하시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짧게 수익 낼 자신 있으면은 단기로 수익 하시면 내면 돼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은 혼자 하시면 되는데 혼자 못했으니까 도움 주시면 그렇죠. 안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10월 말부터 네. 단타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맞아요.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는 혼자서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혼자서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10월 26일부터 저기 당일 수익으로 많이 냈거든요. 뭐 에어부산, 코어라인 소프트 뭐 이렇게 많이 냈고 지금 ISC 같은 경우는 그 안 좋을 때 들어갔다가 네. 월요일 날 급등 나올 때 수익 와. 빡빡빡 내고 나왔거든요. 네. HPSP라고. 같이 저렇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쨌든 좀 단기성으로 좀 짧게 수익 내려고 저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뭐 물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 떠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 20% 떠서 시작하면은 이게 거기 따라가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야수의 심장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상한가를 먹겠다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제대로 단타를 어떻게 치는지 진짜로 뭐 당일 단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오셔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 이주호 멘토님 항상 이런 뭐 단기 신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 테마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만큼 우리가 믿고 투자해야 될 포인트들 정말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수익률들 보시면 종목들이 다 2차 전지, 반도체, HBM 이런 관련주들로 단기 수익률 뭐 11%, 10%, 25% 이렇게 챙겨주셨거든요. 특히 ISC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이 또 전문가 대비를 하실 때 굉장히 큰 수익률을 챙겨주셨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ISC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아주 좋게 공략을 하셔서 25%의 수익률을 이미 저희 오픈 채팅방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잡아가셨거든요. 지금 시장이 계속 월요일에 반짝 급등하고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혼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주호 멘토님과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익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주호 멘토님이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화장품 관련주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클리오 굉장히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저한테 화장품 못 쓰냐고 막 맞아요. 이러시면서 페리페라 그래서 기억나시죠? 클리오 안에 있는 페리페라 네. 굉장히 네. 좋아한다 이랬더니 사라고 하셨던 종목인데 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이거 저는 이제 목표가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37,000원에서 4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 지금 이미 직전 고점은 돌파했거든요.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더 갈지는 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정고 라인을 돌파를 했고 지금 저기 옛날에 있던 저 자리를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네. 이미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52주 신고가 나왔다. 이게 지금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어쨌든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실적 모멘텀이 충분하다. 그리고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라인업과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화장품주들 움직인다고 해서 뭐 어떤 것들은 안 가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얘는 확실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시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하게 수급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미리 사둘 걸. 나 이렇게 틴트 2개만 아끼면은 이 종목 살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샀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었는데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이건 이제 보유자의 지금 영역이죠. 매수하는 전략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한 번쯤 눌릴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한번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클리오나 이런 화장품주도 궁금하다 하시면은 네. 노란톡방 와 계시면 제가 또 화장품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종목보다 사실 이 종목이 더 좋은 이유가 네. 지금 어쨌든 52주 신고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올라가기도 했고 네. 우리 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중국의 광군제 지금 그쵸. 11월에 이벤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냥 올라가는 종목 요즘에 계속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런 이번 관점으로 접근을 이번 해서 주에 광군제예요. 이번 주에. 들어가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네. 그럼 샀다가 손절 라인을 딱 잡아두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손절 라인 잡아주실 건가요? 그거 오시면 잡아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함께 들어오실 수 있는 곳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전략이나 새로운 종목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실게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지금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지금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팍스 이주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수익에 대한 전략들,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뒤처지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수익률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 오늘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공략주를 사실 네. 준비를 안 했습니다. 딱 하지만 시장이 좀 너무 산발적이라서. 네, 시장이 너무 네. 산발적이라서 준비를 안 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네.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클리오랑 좀 비슷한데 네. V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VT. 종목명 아예 공개할게요. 이 종목도 알죠. 네. 여자라면 알 겁니다. 그렇죠. 이거 네. 아시죠? 이거 알죠. 화장품인데 네. 얘 차트 비슷해요. 보면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진짜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얘도 진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딱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살짝 전고점 돌파 못하고 눌렸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공략을 하면은 요거 한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차트 줄여서 보시면요. 얘도 지금 클리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1,000원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그 클리오처럼 돌파가 한번 세게 나올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아직 이렇게 막 적이 되지 않아서 만약 여기서 거래량만 한번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네. 클리오 같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 종목은 지금 뭐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광군제 맞이해서 지금 금요일 전에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네. 그런 종목이 아니냐. 클리오 못 잡았다면은 이 종목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 말씀 관심주로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는 종목 네. VT를 좀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클리오만큼의 아주 급격한 급등세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확실히 화장품 테마 안에서 실적이 좋고 차트상의 자리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VT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우리 지금 이 화장품 이야기, 뭐 미용 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얘기가 또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라일릴리가 FDA의 식약처 승인을 또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의료 AI 쪽의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뭐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도 계속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이게 지금 광군제 맞이해서 화장품 이슈 받는 거고요.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역시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도 최근에 다시 좀 세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사실 그 FDA 승인 받은 거는 그 미국 회사인 거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네, 뭐죠? 펩트론, 펩트론. 인벤티지랩 네.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두 종목들도 지금 유심히 봐야 돼요. 오늘은 사실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당장 공략을 뭐 하신다 하시면 뭐 저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쯤은 이게 돌거든요. 어쨌든 비만 치료제 쪽에서 뭔가 어쨌든 그 릴리가 대장주잖아요. 네. 그 대장격이 그렇게 한번 FDA 승인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줄줄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와요. 같은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펩트론이라던가 인벤티지랩이 반사 이익을 받아서 주가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진짜 상승 많이 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조정 받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 더 안 밀리고 상승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저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것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갈 때 그냥 브레이크 없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위로 갈 때도 브레이크 없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공략하기에 지금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도 괜찮다라고 비만 치료제 안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일라이릴리가 FDA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제약주들은 사실 정말 승인을 못 받게 되는 경우나 뭐 임상에서 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악재를 맞으면서 주가가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게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는 진짜 단타족이고 진짜로 뭐 변동성 있는 거 너무 좋아해. 네. 막 나는 소형주 바이오 이런 거 좋아해. 그럼 그것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가 여기서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저의 얘기를 듣고 본인 생각과 저의 생각이 부합된다, 맞다라고 했을 때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나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난 배당 수익 가져가는 게 좋아. 오히려 안정적으로 난 투자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있고 나는 손실이 좀 나더라도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나는 투자를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각자 각색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결국에는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이 주식 잘하시는 거고 투자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저는 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나와 어떤 투자가 맞는지, 나와 어떤 종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과 또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가 되는 내용들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앞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중국 쪽의 지표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방송하는 동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CPI 지수가 또 전년 대비해서 0.2%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중국의 PPI 지수는 2.6% 하락하는 움직임인데 전망치를 상회했다라고 해서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분도 있고 좀 부진한 부분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이런 혼조세를 지속적으로 장기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아닐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결과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CPI 상승률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 부합을 했습니다만 이전치 대비해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이전치가 0%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 0.이고 실제로 마이너스 0점이 나왔잖아요. 네.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이전치보다 낮아졌다. 그다음에 CPI 상승률 전월비도 저번 달에 0.2%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0.1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PPI 상승률도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만 이전치가 보다는 조금 뭐 개선되긴 했어요. 근데 PPI는 개선이 됐는데 CPI가 그렇게 막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진 않았다. 네, 이 정도로 해석해 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게 지금 지표가 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애매하게 나와서 해석이 엇갈릴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지금 중국은 뭐 다들 막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전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안 좋은 거보다는 저 정도로 선방했다 정도가 좀 더 깔끔하게 포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해석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기에는 이 정도의 수치는 좀 선방한 듯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여기에서 그러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이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뭐 미국에서는 반도체, 중국에서는 이런 희소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두고 협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일단 뭐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뭐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만약에 거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에서 입장을 발표를 안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뭔가가 이제 뭐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냐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쵸. 가서 저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게 그러면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이렇게 잘 좋은 얘기해서 중국 관련주를 무조건 담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전략은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